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38평 이상은 청약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 통장에 빨리 1,500만 원 다 채우십시오. 다 채우시고 두 번째는 둔촌 주공이나 서울에 재건축되는데 38평 이상은 반은 청약 가점, 나머지 반은 추첨입니다. 추첨 물량 있죠. 예, 아파트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제도를. 내가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죠. 이래갖고 돈을 그냥 받아요. 예, 내가 만약에 둔촌 주공이 당첨되면 10억이 남을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네네. 우리가 분양을 한 15억, 20억에 한다 그러면 시세가 30억이 넘거든요. 네. 38평, 40평이. 그래서 당첨만 되면 15억 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입주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되는 겁니다. 네. 20세 이상이고 네네. 소득이 있다 그러면 가족이나 형제에게 그 집을 팔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청약 통장을 잘 활용을 해라. 네.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그다음에 집이 한 개 있어도 38평, 40평, 50평은 전부 다 추첨이다. 물론 그렇게 요새 큰 집들을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추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추첨 물량은 무조건 반은 38평 이상은 무조건 추첨이기 때문에 잘 많이 응모를 해라.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청약 열기는 사실 작년이나 올해 초만큼 그렇게까지 막 엄청 뜨겁다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나는 정말 그 이유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서 그렇죠.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금 순환이 안 되니까. 예,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을 10% 내고 중대금 전액 다 대출해주고 잔금 낼 때 잔금이 없으면 전세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6억에 분양받았으면 계약금 10%나 20%. 어떤 데는 저축은행에 가면 10% 대출, 계약금도 대출해줘요, 전부 다. 그래서 보통 한 10% 내가 6억의 분양가라 그러면 10% 6천만 원만 내가 계약금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고 네. 잔금도 전액 대출입니다. 전액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면 되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결론은 뭔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 팔아야 됩니다. 네. 집이 하나 있던 두 개 있던 세 개 있던. 근데 종부세는 너무 충격이 크죠. 나는 이제 종부세 이번 달에 나올 건데 아주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권 교체입니다. 네. 성향상. 예, 성향상으로 정권 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할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성향 자체는 종부세라든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조금 바뀔 것이다. 그래서 네네. 일단 버티고 있는 추세라 나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자기가 좀 제도를 바꾸겠다 했죠.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인데 강남에 33평 있는 사람이 종부세 원래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세금이 어디 이사 갈 데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팔고 그러면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리는 외곽으로 간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물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가 버리면 거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에 40년 동안 사신 분인데 소득은 없어. 이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뭐 물론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2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래도 2천만 원 나옵니다. 재산세가 2번 나오고 이번 달에 종부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정부가 너무 나는 그 세금에 대해서 가혹하고 테러를 만들어줘야지 팔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주택 공급이 되는데 네네. 양도세도 30% 40% 거두게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집이 3개 있는 사람은 80% 냅니다. 내가 10억이 남았으면 8억을 내는 거니까 누가 내겠습니까? 이사하고 나면 없네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네.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아마 제도가 내년에 바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그 청약에 당첨이 돼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불쌍하죠. 예. 1가구 1주택, 전세 이런 사람이 무슨 투기적인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 청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피스텔 청약 어떻게 보시나요? 야, 저는 뭐 제 아는 사람이 그 5년 전에 2억에 샀는데 네. 이번 달에 2억에 팔았죠. 5년 땅 지분이 2평이니까 네. 하나도 안 올랐고 지분이 적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오른 데는 서초구, 강남, 중심 상권. 그런데 오피스텔 산 사람은 한 2배, 3배 올랐어요. 예. 생활에 편리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좋지만 집값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투자의 목적으로서는 하지 마라. 사실 요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신하는 대체제로 많이 선호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투자 가치로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위치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남 4구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 위치다. 네. 오피스텔은 전부 다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교통의 요지에다가 투자를 해라. 요즘 오피스텔 분양한다는 전화 많이 오거든요. 네. 요거 듣고 혹하면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예.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용산, 서초, 강남, 서초나 강남에 그 오피스텔 산 사람들 주변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한 두세 배씩 올랐대요. 오피스텔도.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제가 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교통의 요지고 학군의 요지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만한 곳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GTX가 지나가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고 교통의 요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종점이 있거나 예. 뭔가 그쪽에 터미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괜찮지만 애초에 오피스텔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럼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오피스텔을 한다 그러면 지분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보통 오피스텔은 지분이 아파트가 보통 우리가 33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지분이 한 10평 정도 줍니다. 그렇죠. 오피스텔은 2평 심지어 1평 들어있어요. 땅 지분이. 왜냐하면 고층형 한 30평 50평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땅 지분이 1평밖에 안 되죠. 한두 평. 화장실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자산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내 땅이 아닌 구획이 돼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사전 청약에 대한 이야기 뉴스를 보면은 성공적이다. 뭐 왕숙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기사는 또 그렇지 않았다. 네.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니고 뭐 저기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뭐 좋다 그러면 하남 정도 송파 위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좋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교통이 좋거나 파주 운정 이런 예, 곳. 내가 파주에 한번 살아봤거든요. 예. 서울 중심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서울에 출퇴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 지역이다. 가치로서는. 예.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교통이 좀 개선시키고 지하철도 연결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낫겠지만 지금은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거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하철과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 예,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사전 청약 자체를 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야, 나는 정부가 참 부동산 가격 내린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 거 보면 네. 참 모순적이죠. 정부가 집값 내린다고 얘기하면서 사전 청약은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겁니다. 내가 3년 뒤에 본 청약을 하기 전에 이미 사전 청약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아마 입주하려면 한 7, 8년 걸리겠죠. 6년, 5년. 네네. 과거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토지 수용도 안 됐어요. 아직. 세상에 사전 청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SH공사하고 LH공사는 사후 분양이 많아요. SH공사는 집을 짓고 6개월 뒤에 바로 입주합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고 굉장히 집을 많이 지은 상태에서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게 해줘야지. 지금 땅도 안 팔으면서 사전 청약을 하고 그러면 3년 뒤에 본 청약을 하고 입주하면 5년 뒤에 이제 입주하는 거죠. 아파트는 5년 뒤에 입주하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결론은 사전 청약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의 과열을 막고 두 번째는 내가 사전 청약이 당첨되면 내 집을 가졌다고 하는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없을 겁니다. 전세나. 그래서 정부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제도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지하철이나 교통 환경, 집이 내리든 오르든 내가 파주가 직장에 있다 그러면 파주에 살면 뭐 괜찮죠. 그렇죠. 내 직장에 뭐 30분 이내의 거리라 그러면 아주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그 상황 환경에 맞게서 청약을 하면 좋겠다. 일단은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 예. 이유가 제일 크죠. 저는 이제 청약제도에 얘기할 때 첫 번째 온 가족이 청약통장을 다 가입해라. 제일 중요합니다. 다 10만 원씩 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당첨이 되었다. 20세만 넘으면 세대 분리를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제 세대주 20세 이상만 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세대 분리가 되면 학생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세대 분리가 되게 되면 문제가 좀 되지만 우리가 20세 이상의 학생이라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청약 통장은 18세부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든 18세가 되면 무조건 청약 통장을 넣고 20세가 넘어버리면 집에서 세대 분리를 해라.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부 다 통장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세대 분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청약의 1순위 조건이 3년 세대주입니다. 내가 20세가 맞죠. 넘었는데 3년이 세대주가 안 되면 청약을 못 하는 거예요. 벌써 23살에 세대주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대주가 3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대주가 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점수가. 네네. 그러니까 빨리 세대 분리를 하시고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대 분리하면은 그러면은 네. 뭐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거 다 따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은 똑같이 부모님 밑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분리가 문제가 없고 직장도 세대 분리가 되었다 해도 부모님은 다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거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 되죠. 내 말 믿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꼭 건강보험을 되는지. 따로 추가로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보험료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뭐 한 30만 원, 예. 50만 원 집에 있는 사람은 뭐 한 1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건 확인을 꼭 해보고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파트의 장점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집을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뒤에 되면 또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겁니다. 유주택자가 되어도 청약통장을 사후에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 그러면 엄마 통장을 또 계속 넣었기 때문에 네. 청약 횟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또 어머니 이름으로 또 청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온 가족이 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온 가족이 통장을 10만 원씩 넣으시고 돈이 필요하면 절대 해약하지 마라. 예금한 금액의 95%는 바로 대출해 줍니다. 이거는 뭐 은행에서 따지지도 않고 예금이자 2%에 1.5만 더 하면 돼. 95% 대출해 주고 예금이자의 1%만 내면 무조건 대출해 주게 돼 있어요. 참고로 저도 해약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예금하면 9만 원 대출해 주니까 절대로 해약하지 마라. 네, 오늘 가는 길에 저도 다시 가입을 하고 그러면은 청약을 일단 통장을 가지고 있고 온 가족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한 장씩 갖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당첨되게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코스가 되거든요.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한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장인, 장모님, 친척분들 집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은 없고 가점은 낮다. 이러면 장인, 장모님, 친척들 전부 다 자기 집에 모으면 되죠. 네. 부양 가족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부양 가족이 많으면 되고 부모님을 또 3년 이상 하게 되면 특별 분양이 됩니다. 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청약 통장을 온 가족에게 넣고 그다음에 활용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네네. 월급은 모아봤자 다 쓸 거예요. 아마 네. 가족들 생활비 이자 내고 내가 언제 그 집을 6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해라.